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을 겁나게 많이 해야지 이게 장기 기억으로 쓱 넘어간단 말이야. 어휘만 안다고 해서 이게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건 아니야. 얘들 어떻게 이제 공부 좀 잘하고 있니? 뭐야? 대답이 시원찮어? 선생님, 영어 단어 교재에 있는 단어 전부 다 외워야 하나요? 안 외우려고 그랬어? 당연히 다 외워야지. 그러니까 만약에 단어가 안 되잖아? 그러면 이제 나는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. 문장을 읽을 수가 없어. 왜냐면 자꾸 막힐 거니까. 그러니까 단어가 돼야지 내가 문장을 읽을 수 있고, 문장을 읽어야 사고력이 커지고.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야? 단어를 암기를 해야지. 근데 우선 그 단어장 굵기가 이만해? 맞아. 그게 왜 그러냐면 동의어가 들어서 그렇잖아. 근데 편입에서는 동의어 문제가 꽤나 많이 나와. 그리고 우리가 이제 paraphrasing이라고 그래서 말바꾸기라고 하거든. 그러니까 내가 암기했던 요 단어들이 다른 표현으로 계속 바뀌면서 나온단 말이야. 근데 이걸 얼마나 잘 읽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고력의 확장이 일어나. 그러니까 조금 힘들기는 해도 암기를 하기는 해야지. 다 해야 돼. 다 해야 돼. 아니야. 모든 단어를 다 모르는 거는 아닐 거야. 몇 개는 알아. 몇 개는 알아. 우리 낙관적으로 생각하자. 쌤, 단어를 그냥 무작정 외우기만 하면 될까요? 이게 너무 힘든데. 단어는 노동은 노동인데 근데 그래도 여기서 꿀팁을 조금 주자면 우선 첫 번째는 이것부터 너네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암기. 그래, 암기 맞아.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복습을 겁나게 많이 해야지 이게 장기 기억으로 쓱 넘어간단 말이야. 선생님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? 당연한 얘기인데 안 한단 말이야. 자, 많은 학생들이 단어 암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1번 단어를 몰라. 그럼 2번으로 못 넘어가. 자, 그리고 또 대다수의 학생들이 종이에다가 겁나 써. 근데요, 편입은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. 이게 되게 비효율적인 방법이야. 그럼 어떻게 하냐? 눈으로 쑥 훑어. 그러면 우선 뇌로 들어간 거 맞아. 거짓말하지 마세요. 진짜 들어갔어. 뇌로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바깥쪽으로 나오냐 안 나오냐는 얼마나 내가 많이 눈에 익혔냐 안 익혔냐의 싸움이란 말이야. 자,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꿀팁 하나 줄게. 이걸 장기 기억으로 계속 넘기려면 많이 눈에 봐야 되잖아. 어플이 있어. 어플. 이게 이제 플래시카드처럼 단어가 딱 준다? 그럼 몇 초 동안 생각하잖아? 그 다음에 이제 뜻이 이렇게 탁 나와. 근데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야. 잠시 내가 이게 뭐더라?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장기 기억으로 계속 넘어가는 거야. 그리고 틀린 단어들만 나중에 다시 반복해서 나와. 그러니까 이 과정을 계속 하잖아? 못 외울 수가 없다. 너 애플 알아 몰라? 알지? 너 그거 쉬워서 암기한 거 아니야. 많이 들어서 아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는 쉬워서 암기가 된 게 아니라 많이 노출돼서 그런 거야.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? 되게 많이 봐야 되겠지. 이게 포인트야. 계속 읽긴 하는데 단어책 얼마나 반복해야 할까요? 이거 감이 안 잡혀요. 자,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팁으로 들어갈게. 너 단어장 샀잖아. 그거 몇 번 정도 봐야 될 것 같아? 몇 회독이 적정할 것 같아? 2번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2번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자, 합격. 여러 번이 몇 번이야? 정확하게 말해봐. 5회요? 오케이. 자, 5회 돌리면 어느 정도 다 암기가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5회도 부족해요, 사실. 진짜 합격자 애들 보면요, 학생들 보면은 10회까지 돌린 학생도 봤거든요. 근데 그래도 5회 정도 돌리면 70%에서 80%까지 암기는 우선 됩니다. 훌륭해요.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20%를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한 2회독 정도는 더 필요해. 그런데 여기서 이제 회독을 돌릴 때 봐봐. 1회독, 2회독, 3회독을 다 똑같이 만약에 내가 비중도로 본다. 그럼 하수야. 그렇게 하면 안 되고 1회독을 할 때 너 단어책 딱 사잖아. 그러면 첫 장을 싹 넘기면 굵은 글씨 있고 그 옆에 막 동의어 조그만 거 막 이렇게 있지. 그럼 지금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하니? 맞아. 똑똑했어. 맞아. 1회독 할 때는 우리가 그 굵은 글씨를 표제어라고 한단 말이야. 표제어만 빠르게 봐. 이거 2개월 안에도 돌릴 수 있어. 2개월 안으로 돌릴 수 있단 말이야. 그럼 1회독을 빠르게 끝난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2회독이 조금 힘들 거야. 2회독 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때부터 동의어 암기. 이게 조금 많이 걸려. 근데 이것도 2개월에서 한 3개월
읽고 보는데 이 과정이 진짜 정말 많이 힘들고 이거를 암기하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지치고 여기서 이제 머물러 있다가 3회독으로 못 가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래도 2회독을 한번 이제 끝내고 3회독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수업 시간에 했던 단어들이 여기에서 보이기 시작해. 그러니까 여기서 걸렸던 시간이 줄어든단 말이야. 그러면 4회독 때는 어떨까? 더 줄어들겠지. 그래서 이제 한 5회독 정도 되면은 처음에는 진짜 거의 다 모르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 진짜 내가 모르는 단어들이 추려지고 이렇게 되는 거.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는 그럼 뭐 본다? 진짜 5회독 이후에도 계속 틀렸던 단어들 있잖아. 그런 것만 엑기스만 쫙 뽑아서 보는 거야. 그러니까 회독마다 내가 좀 학습 전략이 달라야 된다는 거지. 쌤, 근데 이거 조금 쉽게 외우는 방법은 없을까요? 우선은 암기할 때 방법이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단어 진짜 많잖아. 대부분의 단어책들이 첫 번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마 접두어로 되어 있을 거야. 접두어와 어근으로 뜻이 이렇게 조금 적혀져 있을 건데 모든 단어를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. 하지만 많은 단어들이 자주 나오는 접두어와 어근이 있어. 뭐 예를 들어볼게. submerge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야. 그럼 sub이라는 것은 아래쪽을 나타내고 이 merge도 담그다라는 뜻이 있어. 아래쪽으로 싹 담그니까 물에 잠기게 만들다.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야. 그러면 우리가 이 sub이라는 단어를 이제 앞으로 안 볼 게 아니라 다른 단어에서 또 나오면 아래? 이거 눈에 익었어. 그러면 아래쪽과 이렇게 들어가는 단어들을 연결을 하면 이미지적으로 훨씬 더 이해가 쉽겠지. 그런데 모든 단어가 다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아니잖아.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미지화를 시키는 거야. 예를 들어볼게. fragile 이라는 단어가 있어. 이 frag가 사실 어근으로 따지면 break, 깨지다 이런 뜻인데 사실 이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이걸 어떻게 암기하냔 말이야. 그러면 이 단어를 암기할 때 그냥 fragile 이렇게 암기를 하면 암기가 안 돼. 그러니까 이거를 내 입으로 내뱉으면서 뭔가 유리가 와장창 깨지는 이미지 있잖아. 그런 이미지를 같이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그 단어는 절대 안 까먹는다는 거야.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해. 내가 접두어로 접근할 수 있어. 어근이라는 거 이 단어의 의미를 얘기하거든. 이렇게 할 수 있어. 그럼 1번 방법을 먼저 써. 근데 2번은 도저히 어근도 모르겠고 접두어도 모르겠어. 그러면은 이 단어를 내가 내뱉으면서 요거를 이미지로 기억을 하는 거지. 영어 단어 하나에 뜻이 2개, 3개인데 이거 어떻게 외워야 돼요? 있지. 뭐 예를 들어볼게. 자, sanction이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야. 근데 이 단어가 첫 번째 뜻은 제재라는 뜻이 있어.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허가라는 뜻이 있어. 이럴 때 미친다 얘들아. 아니 결이 같아야지 우리가 암기하기가 쉬운데 완전 반대 의미가 있어버리면 아니 무슨 한 단어에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있어? 이렇게 된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런 다이어 때문에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 어쩔 수 없어. 예문을 봐야 돼. 예문을 확인을 해서 부정적인 뉘앙스의 예문이라면 이때 이제 제재가 들어갈 것이고 긍정적인 어떤 의미로 흐른다면 허가가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갈 거야. 그러니까 헷갈리거나 잘 안 외워지거나 어려운 단어들만 예문으로 확인해라. 쌤, 진짜 스트레스가 하나 있는데 단어를 봐도 안 외워져.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너무 진부한 말인데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. 이 단어 암기 안 되면 그냥 지나가. 진짜야. 이거 자꾸 막 늘어지지 말고 그냥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다시 보면 되거든. 그리고 팁 중에 하나는 어쨌든 눈에 많이 익히는 방법이라고 했잖아.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커피 같은 거 보면은 종이로 이렇게 써져 있잖아. 우리 뭐라 그러냐? 거기에다가 그냥 네임펜으로 적어놔. 아니면은 책상에다가 단어를 적어놔. 화장실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포스트잇에다가 단어 하나라도 더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볼일 보고 딱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자주 봐라. 그러니까 자주 보는 거밖에 답이 없어. 그 다음 여기 또 하나 있어.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아? 내가 영어가 실력이 너무 없으니까 단어부터 먼저 암기를 하고 독해든 문법에는 들어가자. 그러지만 안 돼. 그러면 안 돼. 같이 해야 돼. 무조건 같이 해야 돼. 비중을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내가 너무 노베이스야. 그럼 단어가 굉장히 부족할 거니까 비중을 70%.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한 30%를 문법이나 구문 정도로 잡아라. 처음부터 독해를 하지 말고. 왜냐면 그 문장을 내가 봐야지 암기했던 이 단어들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볼 수가 있어서 어휘만 안다고 해서 이게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건 아니야. 쌤, 그럼 편입 영어 시작하려면 기출 단어부터 보면 될까요?
자, 만약에 내가 진짜 노베야.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기출복화로 시작하는 게 아니야.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도 바로 기출복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고등 단어가 있거든. 그 중고등 단어를 먼저 빠르게 훑어야 돼. 근데 노베이스 학생들은 한 거의 한 달에서 2달까지도 걸릴 수가 있어. 그 과정을 먼저 거친 다음에 기출로 가야 되는 거지. 기출로 바로 들어가면 안 돼. 자, 우선 영어 공부를 할 때 단어 때문에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걱정을 할 건데 단어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. 아마 단어 암기가 제일 쉬울걸요? 그냥 무작정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암기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단어가 너무 부족하잖아? 그럼 해커스 편입에 탁 오면 얼마나 좋은 선생님들의 어휘 강의가 있는지 몰라. 그런 강의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뭐 어휘 걱정 안 해도 된다.